요즘 유행하는 게 네. 혹시 홍상훈 선배 혈액형이 좀 어떻게 되시죠? B형. B형이세요? 아니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사나이는 B형이지. 사나이는 B형입니까? 우리 네. 정민철 씨는 어떤 저는 형이십니까? A형이거든요. A형이세요. 네. 네. 저는 네. 제가 A라고 생각은 안 하긴 합니다. 아 A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럼 나랑 혈액형을 바꿉시다. 전 C. 아 C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순수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도식 이후에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정체성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저는 원래 A형인데 네. C형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아. 그런 자기 고백을 좀 드리게 되는 건데 네.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A형인데 네. 그런 비유에 의하면 C형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저 매부쇼를 많이 봤어요. 그 영상 계속 보면서 곰곰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오윤혜 씨가 발언하신 그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여기에 저는 큰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실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C인가?라고 하면서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스스로의 실력을 이렇게 자기 검증하다 보니까 네. 나는 실력 위주의 사람이었지 이런 식의 자기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아. 건데 홍상훈 선배는 그 도식에 의거하면 본인의 위치가 좀 어디쯤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A죠 당연히. A인데 B와 C를 저는 다 품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 정도 다른 목소리도 그 정도의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정말 민주주의 하겠느냐. 공화국을 어떻게 공화 정치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겠느냐. 네. 그 정도 다 품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B와 C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이 뭔가 그게 누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내가. 근데 어쨌든 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A와 B는 특히 A와 B는 서로가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B가 A를 적으로 다 지금 돌리고 있다.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B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A들은 B를 같이 다 그런 목소리도 같이 품어주고 네. 그 중에서 맞는 얘기 있으면은 들어주고 참고하고 적용하고 그러는 게 정말 민주공화정의 그 의미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마도 이런 그 사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게 촉발 기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검찰 개혁이었던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입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거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의견이 갈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하는 성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지지난주 뭐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게 유권자들이 생각했던 그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만 조금 실망이다. 이게 제 표현 그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어쨌든 당정청 협의 특히 그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과정을 보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어떤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거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이런 논쟁의 흐름들까지도 왜냐하면은 제가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 A, B, C 그걸 떠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면 괴물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바니까 요거를 분리시킨다는 게 대표 공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을 갖다 이제 그래서 만드는데 이상했잖아. 처음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총리실 산하에. 검사들이 바글바글했거든. 다 검사들 보고 니네들이 만들어. 니네들 개혁 대상이 너희들이지만은 당신들이 한번 자신들의 밥그릇을 권한을 뺏을 법을 만들어 봐 해줬잖아요. 그거 이상하거든. 나 그때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 저러지? 사법개혁 3법 만들 때도 판사 한 명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만큼은 이상하게 검사들이 다 만들려고 해놨단 말이야. 야 이게 뭐냐. 처음에 그때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만약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번에 확정된 그 법안이 검찰개혁 공수처법 중수처법만이지만은 그 법안이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내놨으면은 지금 안대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나왔으면은 네. 검찰 만만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권을 그렇죠. 흔들릴 네. 수,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 잘 봤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검찰이
모든 정말 자기네들 수단을 동원해서 반발했을 테고 그러면은 모든 국정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뭐 지금 추경이니 뭐 민생 모든 이런 법안들 뭐 국정 과제들 하나도 정말 안 들어왔을 걸. 모든 블랙홀이 다 그 검찰의 반발과 조중동 보수 언론의 그 또 펌프질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세 하면은 무한하게 이게 힘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 그냥 해몽입니다. 제 그렇죠. 해석인데, 해석이죠, 해석. 해석인데 네. 처음부터 그래서 자 검찰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법안을 그럼 니들이 만들어 와봐봐. 그래서 만들어 왔고 실제로 1차안이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지금 검찰청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등자만 빼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도 메시지를 X를 통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내놨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수사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검찰 권한을 뺏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지 대통령 무슨 생각이지 했는데 점점 그때 뭐 초선 의원들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나와서 전원들을 들어보니까는 대통령 생각은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뺏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들 알았죠.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주말간에. 네.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대통령이 우리가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정부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정부의 더 큰 선택권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책임자로서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뭐 그렇다면 이거 갖고 계속 더 그렇게 뭐하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걸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실망은 매우 했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정청 협의안 나온 거 보니까 네. 반발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을 했잖아요. 지칠 때까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수교하고 토론해라. 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럼 결국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렇게 시키다 보면은 결국은 수용성이 높아지더라. 왜냐하면 지쳐서 나가 좀 떨어지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진 상대가 대상이 누구였느냐. 지지층을 말할 수도 있고 검사들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해석하기는 그게 검사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면 내가 대통령이 당신들 말 다 들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들어주려고 좀 해서 당신들이 법안 만든 것까지 다 해서 했는데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안 된다고 네. 한다. 그러니 이거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들도 지금 한참 지나면서 좀 지쳐서 나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거 아니었나? 뭐 그렇게 해서 해몽합니다 저는.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이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네. 홍사훈 선배 입장하고 좀 궤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이견이 존재합니까? 대다수의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그리고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매불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나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저만의 호루라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를 표명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하고 친기업과 계속 기업과 발전 이야기하고 성장 얘기하는 게 원래 지지층인 아니면 광장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민주당이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님의 ABC 이론을 어떻게 보면 제가 A를 챙겨야 된다라는 호루라기 분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매불쇼 나오신다고 할 때 좀 기대했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서 두 달간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싸우나 싶을 정도로 싸웠고 그리고 이게 과연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회의감이 드는 딱 시점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전 좀 기대를 했어요. 좀 봉합하고 지선 앞두고 민주진영이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겠구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홍사훈 기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동지 언어가 그 매불쇼 안에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는 엄청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언어 능력으로 보았을 때 과연 ABC 이론을 가지고 상대를 너 삐지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네. 과연 이 ABC 이론이
공격용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자님한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난 그런 부분에 난 대해서 그렇게 해석 네. 안 되는데 그게 그래, 홍성호 이게- 선배 그런 해석을 공유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ABC로 갈라치기 다시 또 이제 같은 진영 내에서 그걸 ABC로 또 분류해서 A만이 잘난 사람들이고 BC는 몹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갈라치는 그 언어로. 설명이었다.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SNS 지금, 상에서 자기가 커뮤니티에서 A형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그러니까 시작을 자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A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이 다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B다 B다 해서 지금 채팅창에 삐삐삐삐삐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아, 네, 스스로를. 뉴스공장 유튜브에서도 채팅창에서 엄청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아 유시민 작가께서 저는 ABC 이론을 꺼내들은 걸 라이브로 보고 감탄했거든요. 와 정말 진짜 손쉽게 판을 바꿔버리시는구나. 근데 그게 판이 바뀐 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유시민 작가께서 이거를 인지를 못하셨을까? 그럼 그게 유시민 작가의 잘못입니까? 그걸 네. 그렇게 다른 해석을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잘못인지 아니면은 그걸 말한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가 이건 의도가 이거야. 유시민의 의도는 이거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린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시민 작가를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그 현상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또 평론가들이 이제 막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A가 이제 서생의 그런 이상 그리고 B가 상인의 현실 감각 의해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게 나는 A고 내 말 듣기 싫은 이현주는 B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 내란 정국을 겪으면서 김어준 선생님과 유시민 선생님 존경하고 많이 의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민주 진영에 또 다른 너무나도 심각한 무기가 장착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부쇼 이후의 현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네.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거 하나는 좀 물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 어쨌든 A와 B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어쨌든 다 우리가 동지지만 지금 잠깐 뭔가 다른 그 어떤 뭔가 견해차 정도. 목적이 네. 있어 견해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거 누군가 뒤에서 뭐 장난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B를 갖고 있는 뭐 자꾸 AB라고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네. B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과거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책과 효용성에 반해서 여기 같이 민주 진영에 같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이쪽으로 같이 생각 같이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민주공화정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어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유시민이 반명이다. 그리고 유시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데 그 상당수의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댓글은 잘 보지 않는데 저희 방송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도 김어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예. 저는 사실 김어준이 반명입니까? 그리고 김어준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아시다시피 저도 경공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탁빈님이랑 같이 코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저한테도 막 주변에서 김어준 나가지 마라 라는 말들을 많이 생기고 많이 네.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행사장 가면 카메라를 들이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굉장히 진짜로? 곤혹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그 지금 이 현상들을 볼 때 혹시 기자님이 그 딴지일보 이 커뮤니티 좀 보세요?
저는 안 봐요. 그렇죠. 우리 제작진들은 네. 그거에서 거기서 몇 개 체크를 중요한 거를 이렇게 좀 하겠지만은, 네.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 뉴스공장 채팅창도 잘 안 보시죠? 저는 진행자는 채팅창 보면은 망합니다. 그 바이어스가 그렇죠. 들어가서 네. 저거 또 정말 어렵죠. 자기가 네. 하고 해야 될 말을 못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이게 지금 김어준 선생님한테 반명이라는 그 꼬리표가 네, 붙고 이러는 가장 큰 이유가 딴지일보와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의 여론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딴지일보를 보면서 딴지일보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한다. 이재명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대로 검찰개혁하면 지지 철회하고 난 지방선거 때 난 서울에 자가도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뽑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B라는 소위 B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딴지일보 반응을 보면서 사실 공격한 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든 게 김어준 공장장께서 이걸 알고 계신가? 딴지일보에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시는 어쨌든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에서 계속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떠한 뭐 경각심이 뉴스공장 그러니까 채팅창이나 딴질보도 어쨌든 김어준이 하는 그 네, 운영하는 맞아요.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김어준이 좋아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이재명 탄핵시켜야 된다 뭐 끌어내려도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이해 잘안 근데 이 되는데. 현상이 인지가 돼야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예. 딴지일보랑 뉴스공장 채팅창에서 김민세라고 불러요. 그 김민석 철새라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예. 총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런 거죠.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근데 김어준 그 공장장이 계속 한 마디씩 얹으니까 이거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방향성이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공장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새싹으로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딴지 게시판에 나오는 기호들 중에 기본적으로 예를 김민석 총리를 비하하는 멸칭으로 김민세라는 조롱표현이 따라다니는데 그걸 이제 커뮤니티에 관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하는 방송을 보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특정 정치적인 정향을 가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인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물론 저보고도 뭐 털 묻었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공장이나 경공채널이나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민주당의 방송은 아닙니다. 저는 언론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이거는 그 싫어하는 말이니까 비판 못하고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점 대통령 설명해야 된다. 민주당도 이렇게 가는 거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다. 언론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언론사로서뿐만이 아니고 생명력을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 집단의 그냥 그 어떤 동호회지. 기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닌 쪽으로 지금 나가야만이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어쨌든 경공채널에 여러 명의 그 새로운 저도 포함해서 이재석 지금 정준희 교수는 여러 명이 합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앞으로는 그런 그 어떤 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언론 본연으로서의 이제 그냥 유튜브 단순히 그거를 떠나서 언론의 기능을 이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거기서 돈을 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우리는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설마 김어준이 뭐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이거로다가 방향을 잡았다 뭐 이걸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건 근데 아니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A가 공격당한다고 느끼신 이유가 예. 사실은 거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나 이런 데서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소위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싶다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뉴스공장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작용을 B에 있는 그룹들이 A를 상대로 일으켰다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 우리 정민철 씨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딴지라는 A 그룹에서 오히려 작용이 일어나서 그 반작용이 B로부터 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터를 자칭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통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경공에 나가는 입장으로서 이제 이 부분에서 너무 갈라지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딴지일보도 하나의 커뮤니티이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공은 방송 그리고 언론사로 해서 이제는 아예 언론사로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게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뭔가 김어준 공장장이 정부를 배신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딴지나 아니면 김어준 공장장을 구독하는 애청자들은 정부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 공장장께서 너무 훌륭한 채널을 지금 갖고 계시지만 이 21세기 소통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쌍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핵심은 유튜브의 핵심은 쌍방향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뉴스공장은 어떻게 보면 공장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 시점에서 있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 더 멀리 갈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기자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딴지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다 사실 거의 안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놀랐는데 네. 그런 글이 아니 여기서 김어준을 좋아해서 다 이 딴지 게시판에 글 쓰고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니 그게 그런 글이 저도 이달면 사실 네. 정말 놀랐어. 네. 저도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글들이 주류예요 그러면? 네, 주류예요.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도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이 민주진영의 이 봉합도 여기에 저는 실마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